이게 한국에 수입되는 저곡토들 중에서는 가장 양질의 저곡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본 결과. 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수업. 저번 편에 이어서 저곡토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곡토 100% 갖다 심는 거 저번 편에 제가 다뤘었고, 그게 가능한 이유와 저곡토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짚어봤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먼저 보고 오세요.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뭐 이쪽인가 어디 난 이거 맨날 헷갈려. 어디 여기 딱 달 테니까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 보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어가 볼게요. 저곡토의 특징 또 하나, 무균 용토다. 저곡토는 잡균이 없는 깨끗한 용토예요. 유기물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무슨 잡균이 번식하기가 되게 어려운 용토죠. 심지어 열 처리를 해갖고 경질로 만든 그런 저곡토의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죠. 살균까지 돼버리니까. 때문에 뭐 버섯이 자랄 일도 다른 잡균이 저절로 거기서 번식할 그런 걱정은 없죠. 아주 위생적이에요. 우리 상토 쓰다 보면은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물만 줬는데 버섯균 막 번식해갖고 막 난리 나는 경우 있죠. 뭐 버섯이 자라도 식물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식물한테도 해를 끼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걔네들은 화분 속을 균사로 막 채워. 그 흙들을 다 자기 거 화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화분 안에 균사로 가득 채우고 상토를 황폐화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버섯균사가 자란 그 상토는 물을 못 머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부분은 물이 고이게 만들어. 배수불량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과건조를 만들고. 그래서 버섯이 심하게 번식한 그 화분은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어. 뿌리가 엉망이라. 그리고 가끔 그 버섯균에 의해서 뿌리가 막 다 녹아버리는 식물들도 가끔 있어요. 식물을 공격하지 않는 버섯이다, 뭐 균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나와 있는 종들도 가끔 식물들 중에는 뿌리가 다 물러갖고 죽어버리는 그 버섯균사가 많이 퍼졌을 때, 특히 저 옛날에 관엽 풀떼기 키울 때 거기다가 식물이 먹어야 될 양분도 지들이 먹지. 버섯이 냄새까지 고약합니다. 그 쿰쿰하고 막 이상한 냄새. 여튼 저곡토 100%로 식재했을 때는 그럴 일이 없죠. 나중에 그 상토에 버섯균 때려잡는 법, 안 생기게 하는 법, 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봐야겠어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버섯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도저히 안 된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쳐보면 과산화수소 뿌려주면, 희석해서 물에 뿌려주면 버섯이 다 죽는다, 살균돼서. 근데 식물이 타격 입을 정도로 강한 과산화수소 용액을 넣지 않는 이상 버섯은요, 그 겉에 나온 애들만 조금 녹는 거지 그 안에서 계속 살아 안 없어져. 해보시면 알잖아. 해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과산화수소로 안 잡혀요. 여튼 그래서 버섯 잡는 것도 한번 컨텐츠로 다뤄요. 진짜 맨날 나 약간 댓글에서 이걸로 한번 혼난 적 있어. 나중에 다뤄볼게고 다 언제 다룰 거냐고. 근데 뭐 내가 하루 이틀 하겠어? 이거 오래 할 건데 뭐 언젠간 다루겠지. 컨텐츠가 쌓여있으면 좋지 뭐 나야. 여튼 전편에 이어서 묵은 용토라는 것까지 저곡토의 특성을 이제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이런 이유들로 내가 자꾸 식물을 과습으로 죽인다, 물 자주 주고 싶은데 언제 마르지? 물 주기 두렵다, 막 이런 거. 또는 난 이거고 저거고 모르겠고 그냥 초간단 분갈이하는 흙을 알려달라, 제일 무난한 용토 알려달라. 저곡토 100%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식재하시면 물 자주 주셔도 과습 걱정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들이부으셔도 중력수로 나갈 건 다 나가고 필요한 물만 머금고 있다고. 저곡토가 심지어 물 자주 주잖아? 그럼 새로운 신선한 용존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습 안 걸려. 그치만 뭐 굳이 물고문도 아니고 뭐 좀 마르고 주세요 하셨죠? 뭐 맨날 줘도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심지어 뭐 저곡토 채로 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물만 채워서 제가 키우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피트모스, 뭐 코코피트, 상토가 그냥 코코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또 이제 상토를 피트모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트모스랑 상토는 또 다르죠. 완전 달라. 이 상토를 코코피트라고 말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이 코코피트이기 때문에 피트모스라고 이게 혼용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상토랑 피트모스는 완전 다릅니다. 첨가가 되긴 하지만 상토를 펄라이트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첨가만 될 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토나 코코피트에 비해서 배수력이 훨씬 좋고 건조도 빠르기 때문에 물 주기 힘들어 하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고, 성향에 맞게 또 써야지. 그런 분들은 상토를 적당히 이제 첨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저곡토를 다루면 꼭 나오는 얘기, 미분, 미진. 저곡토는 앞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알갱이에요. 동글동글하지만 그게 돌이 아니야. 흙이야, 흙을 뭉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일반 저곡토는 엄청 심하고 막 배송 오면서 아니면 그냥 취급되면서 지들끼리 막 부딪혀서 마모되면서 가루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질 저곡토
저곡토라고 이제 딱딱하게 만든 애들은 하드 타입은 덜하죠. 그래서 배송 와도 어지간한 애들이 입자가 살아있어. 물론 밑에는 미분이 깔려 있겠지만 때문에 그 미분이 있으니까 저곡토를 사용해서 식물을 식재하셨을 때는 식재하고 나서 바로 물로 충분히 물을 주셔가지고 화분 물구멍으로 물을 계속 나오게, 그렇게 해서 글로 미분도 다 빠져나가게 쭉 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반에 한 번만 해도 돼요. 나중에 계속 안 해도 돼요. 흐르는 물로 씻는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분갈이 하고 나시면 샤워기나 아니면 저로 부드러운 걸로 센 물 하면 안 되고 쭉 물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미분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곡토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면은 친절하게도 그리고 디테일하게도 채로 쳐서 미분을 빼고 미분을 제거한 저곡토만 사용해라, 채로 한번 쳐서 써라, 미분 다 털어내고 써야지 안 그러면 물구멍 다 막힌다, 그런 안내들도 되게 많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좋죠.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 없더라. 제가 써본 결과는 개인적으로 그냥 초반에 분갈이 후에 바로 물만 충분히 줘서 초반에 그 황토국물 같은 게 나오거든. 그 미분이에요. 그게 그 미분만 싹 찢어내면 맑은 물이 나오거든. 맑은 물 나오면 그걸로 충분하더라.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채로 쳐서 미분 걸러낸 저곡토를 갖다가 그걸로 식재를 해. 그리고 분갈이 스틱 갖다가 콱콱콱콱 쑤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분재 쪽은 분재에서는 분이 작고 얕기 때문에 뿌리 사이사이에 이 모든 입자 흙들이 다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은 말라 죽어요. 그래서 열심히 분갈이 스틱으로 이제 넣어서 막 사이사이를 쑤신단 말이야. 그때 엄청 빠개져. 그때 뿌개지면서 미분이 엄청 나온다고. 이거는 채로 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채로 아무리 쳐놨어도 그렇게 심은 다음에 쑤시는 순간 안에서 뿌개지면서 미분이 가득 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식물 안 죽죠. 그리고 분재 때도 그렇게 해놓고 물을 충분히 줘서 미분을 다 빼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줍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미분을 거르고 채에 쳐서 쓰는 뭐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용토 쑤시게 하지 마시고 물 충분히 초기에 주셔서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미분을 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곡토는 그 부서짐의 단점이 있어요. 다 완벽하고 너무 좋은데 부서진다는 거. 흙을 알갱이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 돌조각이 아니니까. 그걸 그나마 개선한 게 경질 저곡토예요. 입자가 훨씬 단단하죠. 물론 초경질도 있고, 물론 이게 어쨌건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물에 적신 후에 꽉 누르면은 으깨집니다. 경질이건 일반이건. 근데 우리가 분갈이 하거나 취급할 때 젖은 채로 하진 않죠. 마른 상태로 사용을 하지. 그걸 적셔서 쓰진 않잖아.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물 준 다음에 그 젖은 상태에서 우리가 막 누르거나 젖은 상태로 쑤시진 않잖아. 젖은 후에는 화분에 다 식재된 그 상태니까 물만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압력이나 그런 게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반 저곡토는 뭉개져. 시간이 지나면 자꾸 젖었다 말랐다 하면서 지 혼자 이렇게 뭉개진다고. 하지만 경질 저곡토는 보통 1, 2년까지는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쓰시려면 경질 저곡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일반 그 저곡토에 그 잘 부서지고 특히 미분도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물떡을 방지할 수 있죠. 근데 저곡토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해보면 다 경질이래. 다 초경질이래. 근데 이게 경질, 뭐 초경질 이런 말을 붙이는데 뭐 법적 기준이나 아니면 뭐 경도 측정을 한 어떠한 급수 이런 게 없어요. 따로 그냥 각 제조사에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말이야. 붙일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단단하고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경질 저곡토를 고르는 게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일반 저곡토는 다 뭉개지기 때문에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꼭 경질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저곡토가 보시면 알겠지만 흙값치고는 이게 싼 애가 아니야. 싸지도 않은 애인데 그거를 내가 제조사마다 브랜드마다 다 써보면서 알아보기도 무리고 못 쓰는 그런 제품 사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돈도 아깝잖아. 그래서 그 짓을 제가 대신 한 거죠. 10몇 년, 20년 가까이 이 덕질을 하면서, 식덕질을 하면서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 개고생을. 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중지출, 중복투자도 하고 돈 낭비, 뭐 개고생 다 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겪은 이런 그지 같은 고생, 개고생, 돈 낭비, 시간 낭비, 쓰레기 봉투 낭비 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식소나 미카엘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곡토를 고르실 때는 이바라키산 저곡토를 쓰시면 됩니다. 이바라키산 저곡토가 무난해요. 일반적으로 경질 저곡토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바라키산이라고 명확하게 밝혔거나 표기된 그런 저곡토를 사시면 그 저곡토는 경질 저곡토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정말 초경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써보고 써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저한테 가장 단단하더라 추천드리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사시면 무난합니다. 3본선 아니면 동그라미 3개. 3본선이라는 제품이에요. 위쪽에 보면은 줄이 양옆으로 3개씩 있죠.
그래서 3본선이라고 불러. 그리고 동그라미 3개. 이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비슷하게 생긴 패키지가 정말 많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빨간 글씨에 청록색 테두리 엄청 비슷해.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동그라미 3개다. 패키지 중간 약간 아래쪽에 동그라미 3개로 그림 그려져 있죠. 소나무, 난, 그리고 다육식물 이렇게 3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거 3본선 아니면 동그라미 3개. 이 2가지를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한국에 수입되는 저곡토들 중에서는 가장 양질의 저곡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본 결과. 그리고 추가로 금표, 금색깔로 써있어서 금표라고 제가 부르는데 얘는 완전 프리미엄급입니다. 이렇게 3가지 중에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투머치로 이 3가지 다 이바라키의 이와모토사 거예요. 이와모토사가 저곡토 되게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써보고 써봐서 제일 좋은 걸 모았더니 다 이와모토사 건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 이와모토사 건 좋더라. 물론 저는 이와모토사랑 아무런 1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걸 판매하는 판매처 어디 파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판매하는 판매처한테도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협찬도 아니에요. 다 제가 써보고 좋아서 추천드리는 거고 내 돈 내산이야. 단 한 알도 이 회사나 제조사에서 준 적이 없어. 내 돈 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알죠? 저 광고 들어오면 광고다, 협찬이다 말씀을 드리니까. 분갈이 외에도 저곡토를 이용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종. 무조건 저곡토 100%에다가 파종하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저는 무조건 저곡토 100%에 다른 흙 무슨 파종 용토 하면 상토 몇 %에 뭐 마사를 얼만큼 섞고 강모래를 몇 % 섞고 막 그 파종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흙 비비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그리고 저는 무조건 무슨 씨든 100% 저곡토에다가 심습니다. 저곡토에다가 심고 저면 때려요. 저는 끝이에요. 그게 씨가 사이즈가 좀 있다 그러면 세립에다가 하시면 되고, 완전 작은 씨앗이다 그러면은 미립에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저곡토에다 그냥 파종해요. 오바 살짝 보태가지고 여기서 안 나오면 어디다 심어도 안 나온다.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어. 뭔가 되게 다양한 용토를 섞고 막 해야 그 막 배양토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끓는 물을 부어서 소독을 시키고 그래야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파종할 때 상토 뜨거운 물 붓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다룬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씨앗이 생겨서 파종해야 되는데 용토가 지금 고민이시다. 저곡토 세립이나 미립에다가 그냥 심으세요. 다른 거 섞지 말고. 그리고 저면을 하거나 뚜껑을 씌우시면 됩니다. 물 주고. 제가 항상 씨앗 봐라 잘하고 맨날 나 봐라 성공했어 자랑하는 다른 게 없어요. 저곡토에 심으니까 잘 나오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씨앗 바라의 3요소는 온도, 수분, 산소예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바라가 안 되거든요. 저곡토는 수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 2가지 측면에서 아주 훌륭하다. 또한 무비 용토라서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균 용토라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렵죠. 씨앗은 썩지 않게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게 관건인데 씨앗 파종에 있어서는 단연 아주 훌륭한 용토입니다. 또 하나, 삽목. 저번 편보다 이번 편이 더 길 것 같은데 왠지. 어쨌든 예정하는 거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삽목도 100% 저곡토에다 그냥 박으세요. 게임 끝입니다. 삽목용으로 완전 강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곡토는 무균 용토에다가 무비 용토니까 삽수가 무르거나 썩지 않죠. 잘 버텨줘요. 거기다가 미세 공급으로 산소도 충분히 공급해주고 삽목 진짜 잘 됩니다. 삽목 방법 어떻게 하는데 그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에 올렸던 삽목 완전 쉬운 방법을 하는 방법, 그 영상 보시고 그대로 저곡토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저곡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오히려 많이 늦어진 것 같아. 진작에 이것부터 추천드렸어야 되는데. 좋은 저곡토 사셔서 이렇게 활용도 높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요즘에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 혹시 보셨는데 마음에 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